가장 많이 하는 안과 수술인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 안내염의 빈도가 1000건 중에 1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리체 절제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영상을 보시고 PBR,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망막 전문의로 일하면서 비문증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고 블로그랑 유튜브에도 비문증 관련 컨텐츠를 계속 올려왔는데요. 보통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하나씩 답변을 달아드리는데 블로그에서는 비밀 댓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분이 수십 개씩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질문자는 다르지만 질문은 거의 비슷해서 같은 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니 가능하면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문증이 처음 생겼을 때는 망막 검사를 해서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비문증은 2달에서 3달 정도 지내시기를 권유드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문증이 옅어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고 우리 뇌가 적응해서 불편함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3개월이 지나도 불편한 비문증은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긴 합니다. 각종 영양제들이 비문증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글들이 있지만 사실 비문증은 유리체에 물리적으로 있는 혼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먹는 약이나 안약, 영양제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망막 질환들과는 달리 수술을 안 한다고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하는 건 아니라서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비문증은 시력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고 원하면 수술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고 지내보시라고 모든 내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문증이 가끔 보여서 성가신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래머, 또 그래픽 디자이너 등 디스플레이를 항상 봐야 하는 분들은 비문증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의 수술을 권유합니다. 광각 안저 촬영에서 확인될 정도로 심한 비문증의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원하시면 수술을 하고요. 그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수개월 더 지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나이는 관계없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검사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비문증이 보이는지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만요. 20대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젊을수록 후 유리체가 더 단단히 붙어 있어서 수술 후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더 크고 저하납의 위험이 또 높기 때문이에요. 사실 비문증 수술, 유리체 절제술은 숙련된 망막 전문의에게는 다른 망막 질환들에 비해서 쉽고 또 수술 시간도 짧은데요. 다른 망막 질환과 달리 시력 저하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빈대 잡다가 초과삼간 태운다 라는 의견부터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한 정도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까지 안과 의사들도 매우 다양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모든 수술이 그렇듯 합병증의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낮고요. 경험 많은 의사가 시행하면 안전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안과 수술인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 안내염의 빈도가 1000건 중에 1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리체 절제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신마취로 수술을 했고요. 수술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렸고 수술 부위를 실로 봉합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국소마취로 진행하고 20분에서 30분이면 수술이 끝나죠. 수술 기구도 작아져서 대부분에서 무봉합으로 수술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회복도 훨씬 빨라졌어요. 가끔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나 영상을 보시고 PBR,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PBR은 망막 박리 수술 후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 단순 비문증 수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매달 50건 정도의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있지만 PBR은 몇 년에 한 번 볼 정도로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오히려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으로 저하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시가 심할수록 또 젊을수록 공막이 얇고 연하기 때문에 공막 절개창에서 누출이 생겨 저하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봉합을 하거나 공기나 PSS를 채우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저하납이 오래되면 안내염이나 비문증 재발이나 변시증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유리체 절제술 후에 시력 회복은 빠른 편입니다. 다음날 시력이 보통 0.8에서 1.0 정도 나오죠. 다만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후 유리체가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에 유리체 절제술 후 초기에 시력이 떨어졌다가 5에서 7일 사이까지 서서히 1.0까지 회복됩니다.
유리체 절제술도 다른 눈 수술처럼 수술 후에 건조증이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한 달 이내에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백내장 수술보다는 건조증이 적게 생기죠. 수술 중 사용하는 액체인 PSS 플러스에는 약간의 공기가 있어서 작은 공기방울들이 눈 속에 남을 수 있는데요. 수술 후 하루 이틀이면 흡수됩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망막에 열공이나 변성이 있는 분이라면 유리체 절제술 중에 열공이나 변성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 속의 피가 검은 점이나 실타래 등의 형태로 보일 수 있는데요. 피가 흡수되면서 1, 2주에 걸쳐 없어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리체 절제술 후에는 망막의 혈관으로부터 나오는 산소가 수정체에 더 많이 접촉되기 때문에 백내장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심해지기 때문에 40대 중후반 이후에는 이미 어느 정도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체 절제술 후에는 더 빠르게 진행해서 1, 2년 내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할 수 있죠. 40대 초반 이전에는 백내장이 적기 때문에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하지는 않으나 유리체 절제술을 받지 않은 반대쪽 눈보다는 더 빠르게 백내장이 생깁니다. 이 나이만으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백내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30대 중반 나이로 제게 망막박리 유리체 절제술을 받으신 분이요. 그동안 경과 관찰을 쭉 하시다가 작년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15년 만에 백내장이 온 거죠. 유리체는 유리체 기저부라고 해서 유리체가 단단히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 수정체 바로 뒤 망막의 앞쪽 주변부입니다. 이 부분의 유리체는 일부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남은 유리체는 수정체를 보호해서 백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죠. 이 부분의 유리체는 만약에 후에 혼탁이 생기더라도 중시부 망막에서 멀기 때문에 비문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몇 퍼센트 정도 유리체를 남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략 1에서 5% 정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함께 하면 유리체를 약간 더 제거할 수는 있어요. 수정체가 있으면 수정체 손상으로 백내장이 생길까봐 기저부의 유리체를 조금 더 남기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비문증의 재발 등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비문증을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백내장 수술을 아직 안 하신 경우에 백내장이 거의 없다면 유리체 절제술만 하면 되고요.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나서 1년 내에 불편할 정도로 백내장이 진행할 것 같다면 동시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저는 동시수술을 적극 권유하지는 않는데요. 비문증 수술을 할지 말지만으로도 고민이 큰데 인공수정체 선택까지 해야 하면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동시수술이 더 나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시가 있는 분들이 40, 50대에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노안이 일부 있더라도 근시가 있기 때문에 근거리를 잘 보고 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나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나이에서는 아이엔스 같은 단초점 렌즈로는 돋보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환자분의 나이, 눈 상태, 직업, 취미생활, 야간 운전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인공수정체를 결정합니다. 동시수술의 경우 백내장 수술과 함께 근시 난시를 교정하기 때문에 시력 개선 효과가 크고 무엇보다 한 번의 수술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수술 중 주변부 망막을 꼼꼼히 다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이때 열공이나 변성이 발견되면 레이저 치료를 하죠. 루틴으로 360도 레이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수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후 유리체 박리를 하는 전 유리체 절제술을 하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유리체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문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문증만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유리체 절제술의 경우에는 후 유리체 박리가 추후에 생기면서 비문증이 재발하거나 또 남아있는 유리체에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전에 따로 자세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단 비문증 수술 후 약간의 비문증이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는 수술 중에 비문증 일부를 남겨두어서가 아니고요. 점만 빼도 약간의 진물이 생기듯이 수술을 하면 정상적으로 염증이 조금 생기는데 이로 인해 생긴 혼탁이 비문증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오늘은 비문증 수술과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비문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